이 코치님 드디어 나라가 나라다워질 것 같네요. 제가 우리 윤통의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서 진짜 너무 약간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취임사가 아니었나.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완전 자유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율에 맡기고 최소한의 제재, 그러니까 최소한의 국가의 개입 이런 것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윤통의 그 취임사에 자유라는 단어가 30회 이상이 나왔습니다. 와, 제가 그거 보고 이제 진짜 정상화 되겠구나. 진짜 자유주의 국가가 되겠구나. 이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성동현님, PT 선생님이 스쿼트나 헥스쿼트 같은 프레스 계열 하체 운동보다 레그 익스텐션을 많이 못 치는 편이라는데 신경 문제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형이 좀 달라서 그런가요? 진짜 신경 문제일까요? 우리가 레그 익스텐션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레그 익스텐션에 자극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약간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무릎이 100%안 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무릎을 폈을 때 얘를 완전히 100% 피면 어떻게 되냐면 180도가 아니라 한 175도, 170도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요 각이 100% 피면 180도가 아니라 약간 더 올라와요. 보이세요? 여기서 이게 180도면 쫙 피면 이게 약간 올라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릎 관절. 제가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티비오 페모랄 조인트가 회전하는 특징이 갖고 있다는 걸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익스텐션이 되는 동작은 180도에서 5도가량 더 올라와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안 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익스텐션을 찼을 때 이게 100%안 차지니까 수축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송동영님이 그렇게 이제 관절의 구조 문제이거나 아니면은 햄스트링과 뭐 이런 파플리티어스라 그래서 오금, 그러니까 이런 오금이나 햄스트링과 뭐 가스트롱네미어스 진짜 영어밖에 안 나오죠. 한자, 자 한자로 비복근, 그렇지. 비복근과 햄스트링과 그 안에 있는 오금근 이런 근육들이 너무 타이트한 경우에 이게 관절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케어를 해주고 트레이닝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근데 구조적으로 만약에 그 100%의 익스텐션이 안 되는 분들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곶감찜님, 5,90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첫 대회 준비 중인데 다이어트는 3월에 시작하여 7kg 감량하고 173에 75kg, 체지방 10%, 골격 40인데 되게 좋으신데요? 식단은 백미 400, 닭가슴살 600, 프로틴 2스쿱 먹습니다. 대회는 70일 남았고 입 터져버려. 방금 과자 파티 해버리고 현타 느끼며 한마디 부탁드려요. 좋은 드림. 자, 곶감찜님, 이게 아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모두 공감은 하실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한번 터지면은 이게 주체를 못해. 다이어트 때는 이 이성과 본능에 이 끈이 약간 이렇게 걸려 있는 건데 한번 딱 터져요. 그냥 이성의 끈이 놓아지면은 그냥 본능에 충실해서 막 쳐먹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일단은 먹어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곶감찜님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시합에 나가서 즐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즐길 거야. 병풍을 서도 멘탈에 그렇게 데미지가 없어. 그냥 나는 이 시합을 즐겨. 그러면은 솔직히 뭐 체지방률 뭐 엄청 낮게 나갈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시합에 출전할 때 항상 뭐 다이어트를 잘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독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다이어트를 잘 안 하고 나갈 때도 있고 뭐 잘해서 나갈 때도 있고 뭐 시합에서 그랑프리를 탈 때도 있고 뭐 시합에서 병풍 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진짜 운동선수고 내가 이 운동에 모든 걸 걸었어.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 보디빌딩이나 이런 피트니스 시합을 그냥 말 그대로 동호인의 그런 취미생활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극한으로 가지 않고 그냥 재밌게 즐겨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남기고, 그리고 그런 시합이라는 한 가지의 목표가 있으면은 내가 내 삶에도 뭔가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곶감찜님이 선수로서 뭔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저 대가리 받고 먹은 거 빨리 다 토해. 자, 선수로서 마인드라면은 이런 좀 독한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즐기는 생활체육인의 자세라면 다이어트 열심히 하다 입 터져서 먹는 것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또 즐기면서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원하시는 게 일단은 현타 느끼면서 이제 조언을 부탁드리는 거니까 현타가 오시도록 빨리 토해 이 새끼야. 처먹었으면 빨리 토하고 다시 러닝 뛰어.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최선원님, 박승현 유튜버 카페인 다이어트 알려주실 수 있나요? 카페인을 아주 고카페인 섭취하고 강제로 각성 상태로 만들어서 짧은 기간에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방법이죠. 옛날에 이제 박승현 씨가 약투로 막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 박승현 씨가 그 스택을 짜줬던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방법을 뭐 누군가한테 판매를 하셨었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 뭐랄까 스테로이드 사용법 이런 게 이제 그때 당시에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약간 경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뭐 스테로이드의 일반적이라는 게 없지만 그래도 이제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쓴다라는 그 기준이 있죠. 근데 그거에 막 3배, 4배 진짜 엄청난 그 고용량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카페인 다이어트도 굉장히 극단적인 거죠. 카페인이 너무 고용량으로 가면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빠지기야 빠지죠. 대사가 올라가니까. 각성이 되고 대사가 올라가니까 빠지는데 이제 건강은 상관 안 하고 나는 다이어트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상한 삼두나 대퇴사두 운동 시에 투조인트 운동을 하면 원조인트 근육은 같이 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한 삼두나 대퇴사두 같은 경우에 경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두 같은 경우에는 오레크노논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그냥 상완골로 이어지는 애들과 견갑으로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견갑으로 들어갈 때는 인프라글레노이드 튜버클이라 그래서 견갑의 아래쪽, 상완골과 견갑이 만나는 요 아래쪽으로 삼두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팔만 피는 운동이 아니라 팔을 피면서 어깨를 같이 피는 운동을 하면은 수축력이 높아지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퇴도 똑같아요. 대퇴는 이제 봉군근이라고 하는 근육과 뭐 대퇴근막장근, 대퇴직근 이런 애들이 무릎의 신전 말고 고관절의 굴곡을 같이 해주면 같이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은 수축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투조인트 운동을 하면 원조인트 운동은 어느 정도는 따라온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투조인트 운동이 안 되는 구간이 오거든요. 힘이 빠져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힘이 빠지면 팔꿈치가 떨어져요. 이렇게 밑으로. 이때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힘을 다 털어버리는 거는 굉장히 이론적으로도 좋아요. 요거에 대한 이제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수축이 아닌 상태에서 장력을 약간 텐션을 낮춘 상태에서 다시 수축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근전도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되는 건 맞다. 근데 뭐가 좋고 나쁘건 아니고 두 가지 컨트롤 다 하는 게 최고다. 언제나. 성인음님. 보통 프레스 운동할 때 선수들 설명 들어보면 그립을 가볍게 쥐라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보면 수행 시 그립을 꽉 쥐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립을 가볍게 쥐면 오른쪽은 바가 잘 얽히는데 왼손은 꽉 쥐지 않으면 바가 척골에 안 걸리고 자꾸 꺾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성일은 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하시면 제일 좋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을 꽉 잡지 않으면 저는 요 손목의 데미지가 엄청 크게 와요. 이게 사람마다 진짜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 손목에 있는 수근골이라 그래요. 칼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근골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근육, 그러니까 다양한 뼈가 7개인가 8개 정도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있는데 이게 이제 손목 이 요골척골하고 관절을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가 떠 있어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목이 강한 사람들은 손에 힘을 빼고 그냥 해도 괜찮아. 근데 손목이 약한 사람들은 이걸 꽉 쥐지 않으면 여기에 충격이 너무 많이 쌓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꽉 쥐지 않으면 이걸 꽉 쥐지 않으면 저도 손목에 데미지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저는 꽉 쥐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척골로 잘 거는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풀고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손목이 강하니까. 한쪽이 안 되면 당연히 한쪽은 꽉 쥐면 되고 잘 되는 쪽은 뭐 약간 풀어도 상관없는 거죠. 양쪽은 언제나 다릅니다.